이것을 즐겨찾기 효과라고 부르죠. 인간은 심각하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죠. 이 여론조사는 이 대표적인 전염 효과입니다. 내가 좀 덜 땡겨도 누군가는 더 땡겨주겠지 하는 사회적 태만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닥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토끼를 많이 잡는 당이 어디가 될까요? 집토끼는 이미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를 말하고, 산토끼는 아직 아무도 지지하지 않고 있는 유권자를 은유하는 표현입니다. 결국 집토끼를 지키고 산토끼를 많이 잡으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토끼의 마음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일까요? 이번 4월 10일 투표는 자신의 지역구 후보의 인물됨과 정책을 들여다보며 고민을 하고, 정권의 어떤 중간평가 의미를 두며 정당을 고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인물과 정책에 눈길을 뜨지 못하면 결국 개별 투표도 정당에 따라 꼭 누르게 될 수도 있겠죠. 사실 현 정부의 출범 이후 워낙 혼란스러울 정도로 국민을 놀래킨 일들이 많은지라 많은 분들이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의 기회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 냉철하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정치권 의사의 입장에서 답변한다면 아주 어렵다 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감정 등 정서적인 요인의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를 입증할 심리 실험들은 널려 있습니다. 호감도가 승패를 좌우하고 비호감도가 결정을 좌우하는 것이죠. 호감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인물과 또 정책보다는 당신이 받은 인상, 느낌, 여론, 옆 사람의 말, 그 당시 당신의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 중 실험자들에게 1초간 후보들의 얼굴을 보여주고 선호도를 조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실제로 당선되는 결과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최초 한 번의 느낌이 어쩌면 그 후보의 당선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아이들에게 후보의 사진을 보여준 뒤 누구와 함께 배에 타고 싶냐는 엉뚱한 질문을 했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아이들의 선택이었음에도 실제 선거 결과에서 그 후보가 당선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즐겨찾기 효과라고 부르죠. 즉 인간은 모든 상황에서 심각하게 너무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죠. 이 이미지와 느낌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 이상으로 쓰고 싶지 않은 심리 때문입니다. 후보자의 프로필에서 동질감을 느끼면 호감이 가고, 이질감이 느껴지면 비호감 대상으로 고착이 되기도 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된 사람에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는 용으로서의 댐댐이보다 어쩌면 개천에서 나와 같이 자란 동질감 때문이 아닐까요? 후보자들은 금수저나 외국 유학의 이력보다는 같은 지역민으로 가까이 다가가려는 이 흑수저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것이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전염 효과는 동질성과 더불어 큰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가족이나 지인의 말, 또 좋아하는 연예인의 공개적 지지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대표적인 전염 효과입니다.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대세구나 라고 알게 되는 이러한 쏠림 현상이 여론조사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대세이고 힘 있는 사람임을 은연중 과시하는 이러한 여당 후보도 항상 있어 왔죠. 지금은 대통령이 취임 후부터 바로 수사전국으로 몰아가면서 전국 운영 능력이 떨어지며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은 네거티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의 마음은 토끼처럼 어디로 튈 줄 모르기 때문에 냉철한 이성보다 감정과 느낌 같은 주관적인 것으로 선거 당락이 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후보자를 알아보기에 앞서 자신의 심리를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냉철한 판단력이 더욱더 잘 발휘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투표율인데요. 이 낮을수록 국민의 정치에 대한 혐오를 뜻하기에 그렇습니다. 투표 안 하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이 줄다리기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혼자 1대1로 응차 이렇게 당겼을 때 100% 힘을 다 쓰게 되죠. 이 2명이 하니 그 합이 93%, 3명이 하니 85%, 이 4명이 되었을 때 무려 그 힘의 합이 64%까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좀 덜 땡겨도 누군가는 더 땡겨주겠지 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책임감이 분산된다는 것으로 사회적 태만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70년 가까이 이어온 대한민국의 선거사입니다.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된 부정선거와 독재를 위해 국민을 속이고 억압하였던 흑역사도 있죠. 민주화 투쟁은 우리의 한 표를 위한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면 사회적 태만이 아닌 사회적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이용당하지 않아야 하는 문제는 놓여 있습니다. 선거에는 수많은 선전과 비방, 매스미디어 효과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자신의 결정이 이런 것들에 좌우된 것이 아닐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내 편을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위대한 여정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